권세는 사람을 모으고 권세가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진다. 이것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남긴 말입니다. 한때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를 찾아왔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역적의 오명을 쓰고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진짜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은 그저 권세라는 빛을 따라온 나방들이었다는 것을. 외딴 섬 유배지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단 한 명. 형인 정약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건 자연의 일이라오. 하지만 마음의 문은 닫지 마시오. 세상은 교활하되 하늘은 교활하지 않소. 형의 편지를 읽으며 정약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은 정약용이 18년 유배 끝에 깨달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가장 친한 벗이라 부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낡은 초가집 한 칸을 얻어 살았습니다. 춥고 습했습니다. 밤이면 쥐가 뛰어다녔고 비가 오면 지붕이 새었습니다. 그렇게 몸은 고단했지만 정작 그를 무너뜨린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 하나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곳곳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조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최근 승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 그대도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오. 정약용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자는 말이 적고 가짜로 나를 위로하는 자는 말이 많다. 그때부터 정약용은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 2년째 한 이웃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약용은 흔쾌히 도왔습니다. 약을 지어주고 곡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웃이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2번째, 3번째 도움이 계속되자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정약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이 몸이 아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 이웃은 화를 냈습니다. 전에는 잘 도와주시더니 오늘은 왜 그러시나요? 정약용은 그날 밤 긴 글을 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 아니라 복을 깎는 일이다. 씨앗을 뿌릴 때는 흙을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뿌리면 자라지 못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상대의 교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유배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였던 한 사람이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는 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왔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는 있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습니다. 글자는 정갈했지만 온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약용은 그 친구에게 답장을 쓰다 말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났구나. 다만 형식이 남아있을 뿐이구나.
그날 이후 정약용은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정은 소중하지만 그 정이 현재의 나를 해친다면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유배 8년째, 정약용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소수의 사람들. 둘째, 가끔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옛 지인들. 셋째,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들을 관찰하며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근심이 줄고 근심이 줄면 복이 온다. 특히 그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배지까지 먼 길을 왔다며 정약용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정약용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선비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평. 정약용이 조언을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며 반박했고, 위로를 하면 그래도 제 상황은 다릅니다 하며 거부했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정약용은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행을 확인받고 싶어 할 뿐이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샘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퍼내도 샘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퍼내는 사람만 지쳐간다. 정약용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로. 시간이 흐르며 정약용은 피곤한 관계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들은 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 조언을 구하지만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지만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둘째,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이들은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되는데. 함께 있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의식하고 늘 비교당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 이들은 받기만 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친절. 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유배 10년째, 정약용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평안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자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줄이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해졌다. 관계를 정리하니 복이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찾아왔다. 유배 12년째, 정약용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제자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반가운 마음에 많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가 쓴 글도 보여주고 책도 빌려주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돌아간 후 정약용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무엇을 나눠줬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는 받기만 했습니다. 스승의 지혜를, 스승의 시간을, 스승의 정성을. 하지만 그가 스승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저울과 같아서 한쪽만 계속 내려가면 결국 부러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일방적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도움만 청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배움만 구하고 감사는 없는 제자들, 위로만 받고 위로는 주지 않는 친구들. 처음에는 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는 거래일 뿐 인연이 아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않기로. 유배 14년째, 정약용은 관계의 상호성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왔습니다. 형 정약전은 변함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제자 몇몇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약용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왔구나.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일방적 관계를 정리하며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테스트하라.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라. 상대가 당신을 찾는가? 아니면 연락이 끊기는가? 그것이 답이다. 둘째, 거절하라.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냉정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것이다. 셋째, 상호성을 요구하라. 이번엔 당신이 정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관계라면 이것쯤은 당연하다. 유배 15년째, 정약용의 인간관계는 극도로 단순해졌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은 5명 남짓. 하지만 그 5명은 100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걱정했습니다. 서로 성장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벗 1명이 나쁜 벗 10명보다 낫다. 좋은 벗은 나를 키우고 나쁜 벗은 나를 소모시킨다. 유배 17년째, 정약용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길을 택했고 정약용은 학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둘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권력을 위해 원칙을 버렸고 사람을 이용했고 결국 많은 이들에게 원망을 샀습니다. 정약용은 그 소식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정은 소중하지만 그 정이 현재의 나를 해친다면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과거의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편지로, 소문으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시간이 길다고 좋은 관계는 아니다. 30년을 알았어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은 변한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없다. 지금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리상 끊을 수가 없어. 의리는 양쪽이 지킬 때 의미가 있다. 한쪽만 의리를 지킨다면 그건 의리가 아니라 집착이다. 유배 18년째, 정약용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던가. 떠나보낸 사람,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놓아준 사람.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진짜 인연만 남기니 마음이 단단해졌고 오히려 평안해졌다. 관계를 정리하니 복이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찾아왔다. 유배에서 돌아온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늘릴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려야 한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가려야 합니까? 정약용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만남 뒤의 감정을 관찰하라.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오히려 더 무거운가? 그 감정이 정답이다. 진짜 좋은 관계는 헤어질 때 아쉽다. 가짜 관계는 헤어질 때 홀가분하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우며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다.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다. 둘째, 관계의 상호성을 확인하라. 당신만 연락하는가? 당신만 양보하는가? 당신만 베푸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저울처럼 균형을 이룬다. 한쪽이 계속 무거우면 결국 저울은 부러진다. 테스트해보라.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말라. 상대가 당신을 찾는가? 아니면 연락이 끊기는가? 그것이 진실이다. 셋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 말은 현재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0년을 알았어도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과거에 그 사람은 이미 없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넷째,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사정상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냉정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것이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진짜 관계는 거절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가짜 관계는 거절하면 바로 끊어진다. 다섯째,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어라.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의 빈도를 낮추고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다.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을 보라. 유배에서 돌아온 정약용은 남은 생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았습니다. 그렇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보였습니다. 형 정약전, 몇몇 제자들, 그리고 진심 어린 친구 한둘.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해졌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사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2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권세를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권세가 사라지면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은퇴 후 명함이 없어지면 연락도 끊어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면 진짜 친구가 몇 명 남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68세.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재직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골프 약속, 술자리 모임.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1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사람들은 새로운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술자리에 부르던 사람들은 새로운 실권자를 모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 직책을 필요로 했던 거구나. 이후 김영수 씨는 정약용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모으고 권세가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부산에 사는 박순자 씨 72세. 그녀는 평생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창, 이웃, 동호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만 했고 누군가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만남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명 중 8명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박순자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명은 달랐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 두 명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과 억지로 만나느니 2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65세 최진수 씨. 그는 젊은 시절 친구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친구, 군대 전후, 명절 때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성공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로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최진수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에는 나가지 않기로.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3명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과는 침묵도 편했고 농담도 편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최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명과의 얕은 관계보다 3명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정약용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1단계, 관찰하라. 우선 한 달 동안 당신의 인간관계를 관찰하십시오.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에너지가 충전됐는지 소진됐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날짜, 만난 사람, 만남 후 기분, 1에서 10점, 에너지 상태, 충전인가 소진인가. 한 달 후 그 노트를 펼쳐 보십시오.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2단계, 분류하라. 관찰이 끝났으면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누십시오. A그룹,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다. 에너지가 충전된다. 진심으로 통한다. B그룹, 중립적인 사람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형식적인 관계. C그룹,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억지로 만난다. 분류가 끝나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A그룹은 몇 명입니까? B그룹은? C그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A그룹이 생각보다 적고 C그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단계, 결정하라.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A그룹, 더 자주 만나라. 이들이 진짜 인연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다면 2달에 한 번으로 전화라도 더 자주 하십시오. B그룹, 현상 유지. 필요할 때 만나십시오. 억지로 끊을 필요도,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C그룹,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어라.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었다면 2달에 한 번으로 연락의 빈도를 낮추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찾으면 응하되 먼저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4단계, 죄책감을 버려라.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 들어 친구 잃으면 외롭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5단계,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라. 옛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동네 카페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중 진짜는 몇 명입니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늘릴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려야 한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사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의 빈도를 낮추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 들어 친구 잃으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정리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던 관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편안한 사람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웃는 사람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되라. 당신의 남은 노년이 피곤한 관계가 아니라 평안한 관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신 당신 모두 응원합니다. 마음의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